것 같으니까 또 명찰 이렇게 잘 이렇게 자기 거 찾아가지고 매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대망의 S냅 나공팀 콘서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또 우리 실물로 만나 뵙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여러분들도 우리 멘토님, 우리 조작가님 또 저도 몇 번 라이브를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 진짜 실제로 있는 사람이었구나. 약간 이런 것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부터 나공팀 콘서트 한번 시작을 해 볼 거고요. 우선은 저부터 누군데 이렇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고 있냐 좀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박수 소리면은 저희가 행사를 시작할 수가 없죠. 제가 한번 다시 인사를 해볼 테니까 또 환호도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양현규 멘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따로 소개를 드릴 거는 많지 않고요. 저는 Snet 프로그램에서 책임 멘토로 활동하면서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멘토를 맡아왔었고요. 네, 또 저희 반이었던 리더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좀 보이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일정표를 간단히 보시는데 저희는 리더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공팀 콘서트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지금 오셨고 지금 12시 반부터 양현규 멘토의 오늘 일정 안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일정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선은 굉장히 어렵게 또 모신 멘토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무려 이제 지금 의사로 활동하고 계신 멘토님을 모셨는데 정말 의사답게 여러분들께 2학기에 또 공부할 때 고민되는 점, 걱정되는 점이 많으실 텐데 그런 자신감 처방을 내려주실 수 있는 특강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우리 온라인 캠프에서 여러 번 경험을 해봤죠. 제가 아무리 막 좋은 얘기를 준비해서 얘기하고 조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하더라도 제가 느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와닿는 거는 아무래도 나랑 비슷한 또래 우리 리더님들이 직접 경험하고 하는 얘기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동료로부터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세 분의 리더님들이 준비한 나공팀 콘서트 시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죠. 우리 간식을 먹는 시간이 또 있고요. 간식 먹으면서 조금 휴식도 하고 그때 멘토님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인도 받으시고 사진도 찍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하다가 저희가 그러면서 좀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됐을 때 우리 다시 우리 엄마 아빠 보러 가야죠. 그래서 우리 구루님들과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대강당으로 이동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강당으로 이동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가지고 이제 이후의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부 나공팀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다시 한번 양현규 멘토이고요. 오늘의 일정을 간단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우선은 다들 아까 노트, 수첩 여기 책상에 있던 거 다 가지고 계시죠?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노트랑 펜? 좋습니다. 그래서 다들 받으셨는데 우리 Snet 프로그램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적자 생존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다 받아 적어야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무려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살 수 있는 기념품 수첩을 여러분들께 준비해 드렸으니까 이거 그냥 기념품으로 가져가서 집안에다 장식해 두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강의들 있죠. 그런 것들 들으면서 이런 것도 좀 도움 되겠다 하는 것들 잘 받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받아 적으시면 강연이 끝날 때마다 깜짝 퀴즈쇼도 조금 있으니까요. 그때 아마 잘 받아 적은 사람이 퀴즈를 맞출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잘 받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식순을 조금 알려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어렵게 모신 우리 황희범 멘토님, 우리 선배님의 특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려 세 분의 동료 리더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나공팀 콘서트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재밌어 보이는 키워드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동료 리더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 비슷한데 저분은 저렇게 하셨구나. 저분의 경험을 들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극도 받고 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과 잘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도 다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 공부 자신감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우리 황희범 멘토님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너무 작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냅 1기, 2기 멘토로 활동했었던 황희범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제 1, 2기 했던 친구들은 제 얼굴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뭐 이제 이것저것 그 프로그램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강연도 했고, 뭐 이제 지난번 나공팀 콘서트 때도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때요? 그 S냅 할만했나요? 목소리가 약간 시원치 않은데? 아무튼 저는 소개받았던 대로 그 일단 조 작가님이랑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제 2년 후배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졸업을 했고,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졸업을 한 다음에 2018년도에 서울대 의대에 입학을 다시 해서 졸업을 했고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이랑 성형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다가 올해 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인이에요. 군인치고 머리가 길기는 하지만 지금 군인이고, 이게 저 이번 5월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5월에 임관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저랑 같이 군의관이 된 의대 동기 친구들이에요. 네, 여러분 조 작가님 2년 후배라는 거는 2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차이 난다는 건데 희범 멘토는 엄청 동안이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병원에서 일했을 때 이제 그 전공의 쌤들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제가 일했던 서울대 병원인데, 서울대 병원 혹시 와본 친구 있나요? 왜 왔어? 오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아프지 말고 항상 건강합시다. 그래서 병원은 안 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오지 마세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뭐 공부 외에도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힙합 동아리를 좀 했었어가지고 이제 그 경연 대학교 힙합 동아리 경연대회 같은 걸 또 나가서, 그 왼쪽에 자이언티도 있고, 그죠? 그 밑에 송민호도 있고, 가운데 있는 게 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을 했었는데, 원래 제가 이거 좀 부끄러워서 잘 안 보여주는데 조 작가님이 S냅 리더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공연했던 영상 좀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잠깐 좀 영상을 보고 진행을 합시다. 네, 여러분 이거 마우스 포인트 보이죠? 이게 우리 컨셉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결정을 못할 상태 뭐 방금 마신 우리 방금 마신 카페인으로 담아들지 늘어나는 강의로 속도는 피셜 오늘 한식 3대 WG 매일같이 밤새워도 맥관시나 맥인지 아직까지 멀었어도 어차피 정답은 정말 right 야 해와 카페 대부분은 의대생들이 전혀 앰뷸런스 소리엔 가슴이 철렁 오늘 새벽에로 잠 못 주무시는 당직 서실은 인터넷 시대 선생님들께는 사랑과 존경 오케이 우린 퍼뜨려 계속 헛소리마저 멋스럽게 오케이 우린 철들어 때도 멈추지 않아 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도 남들 걸음 맞추긴 어려워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돌아서란 게왜 카네가 한과 마치 통증을 약화 성형적인 병비 양리 정신 건강을 약화 피부 흉부 산부 신경 소화 뇌하를 약화 나랑 맞는 과는 어디가 결정을 못할 상태 네,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뭐 나쁘지 않나요? 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어드렸는데 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음원은 멜론과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공부할 때 심심하면 한번 혹시 라이브 한 소절 가능하세요? 그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트가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대학교 생활을 잘 보냈었는데요. 그 저 뭔가 좀 서울 사람 같나요? 생긴 게? 아니에요? 어디 동네 사람 같아요? 경상도, 울산, 사투리 전혀 안 쓰는데? 얼굴이 약간 그 경상도 관상이 좀 있어요. 저는 경기도 용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용인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제 서울도 가깝고 뭐 분당도 있고 해서 되게 좀 발전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동네가 딱 요 모습이었거든요. 구성읍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죠, 맨 위에. 그래서 지금은 아마 친구들 거의 뭐 읍 출신, 뭐 면 출신이 없을 텐데 저는 구성읍 출신이에요. 그래서 되게 시골 출신이고, 보면은 뭔가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동네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우림 아파트라고 13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 아파트가 저희 동네에서 제일 높은 동네였어. 그래서 이런 되게 교육 환경이 열악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저희 집은 뭐 했냐? 치킨집을 했었어요. 맛있겠다, 그죠? 양념치킨이 기가 막힌데 그 페리카나를 저희 집에 했었어요. 그래서 주부모님이 이제 닭 튀겨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는데, 제일 배달을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 경찰대.
저희 이제 바로 앞에 경찰대학교가 있어서 이제 경찰대학생들이 밤마다 야식을 또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배달을 하러 갈 때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셔서 경찰대 캠퍼스 투어를 한 바퀴 이렇게 시켜주시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나는 크면 경찰대를 가야겠다. 나는 경찰이 되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찰대 학생들도 이제 아무튼 집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을 가는 길에 항상 치킨집을 들려서 이제 저랑 같이 막 공놀이도 하고 뭐 필요하면 숙제도 같이 공부해서 알려주고 이제 이러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나는 나중에 크면 나는 경찰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세월대학교 결국은 경찰대 안 가기는 했지만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내용들을 썼어요. 아버지께서는 가게 앞에 대학으로 배달을 갈 때 오토바이에 항상 나를 태워갔었고 단골 학생들이 내 멘토가 되어줬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S냅을 하면서 이제 자기 반을 맡았던 멘토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이 경찰대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S냅 멘토 같은 역할을 해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저희 동네는 아까 봤던 것처럼 동네 학원이라는 게 아예 없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다가 구성중학교라고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큰 중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지금 학교 전교생 한 300명 정도 되나요? 중학교? 300명보다 나는 우리 학교 인원이 더 많다 하는 학교 있어요? 오, 대부분 다 맞네. 저희 학교는 전교생이 한 550명, 한 학년이 55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 14반인가까지 있었어요. 요즘은 좀 많이 반이 줄어들었을 텐데 저희 동네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다 이 학교로 모였기 때문에 한 550명 정도 한 학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래도 나름 공부를 잘했으니까 애들 학교 다니면서 물어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다 그때 과학고를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과학고 간다고 하니까 나도 과학고라는 데를 한번 준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했어요. 근데 저는 말했던 것처럼 학원이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다 학교 끝나고 학원이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애들이 다니니까 나도 한번 학원을 다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학원을 크게 3개 다녔어요. 지금은 아마 힘수학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나름 힘수학이 그래도 좀 유명한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학학원으로 힘수학이라는 학원을 다녔고 영어학원으로 서울어학원이라는 학원을 다녔고 근데 과학고를 준비하고 싶었으니까 물리 올림피아드라는 걸 이제 봐야 된대요. 그래서 미래탐구라는 과학학원에서 과학 수업을 들었어요. 이거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는 짤인데 초등학교 6학년 A양의 하루라고 해서 학교 끝나고 나면 다 이제 학원 가는 스케줄로 꽉 차 있죠. 보면은 복습이라는 거 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죠? 저 중학교 스케줄이 딱 이랬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과학학원을 맨날 다니니까 거의 막 새벽 1시, 뭐 12시 이때까지 학원을 다니고 끝나서 와서 숙제하다가 피곤해서 푹 쓰러지고 자고 이제 이런 생활이 루틴이 되었었어요. 근데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습이라는 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제가 정승재 선생님 다들 아나요 혹시? 네, 정승재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정승재 쌤의 이제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갈게요. 이해는 돼요. 는의 의미가 뭐야? 혼자는 당연히 못하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걸 하는 거잖아.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가 피아노 선생님인데 내가 야 봐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랬더니 이해는 돼요. 당연하지. 연습을 안 했는데 나밖에 못 치지.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러는 거야. 너도 집에서 똑같이 연습해봐 이러고 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이해는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는 거는 성공한 거야. 그러면 그렇게 계속 되도록 집에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혼자서도 될 때까지. 그걸 2글자로 공부 그래.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애들, 수학적으로 타고난 애들은 듣자마자 혼자서 풀 수 있다?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아인슈타인도 그건 불가능해. 이해는 또 된다며. 그 이해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거기다 대고 나한테 혼자서는 안 돼. 당연히 혼자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럼 공부를 하면 된다고요. 하기 싫은 거잖아. 그럼 계속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도 계속 모르는 상태로 지냈어요. 그래서 영어학원을 거의 한 2년 다녔는데 이제 2년 동안 영어학원을 다니고 어느 날 이제 누나랑 엄마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누나가 저한테 희범아 너 근데 동사 형용사 뭐 구분은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동사, 명사, 형용사? 그게 뭐지? 서울어학원의 특징이 토플이라는 영어 시험을 좀 메인으로 준비하는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어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그런 기본적인 문법 개념을 저한테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사, 명사, 형용사 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2년 동안 계속 학원을 가기만 했던 거예요.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는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물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리도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진도를 뭔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막상 개념을 뭔지 물어보면 저는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올림피아드는 2년 연속 광탈을 했고요. 상을 아예 못 받았어요. 그리고 서울어학원 토플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인데 저는 토플 시험 본 적도 없고 품사 당연히 구분을 못했어요. 헛똑똑이가 돼버린 거예요. 학원을 가기는 하는데 뭔가 계속 빈 공간에다가 낙서만 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래선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학원을 끊었어요. 수학 학원 빼고 나머지 학원을 다 끊었고 내가 그나마 잘하는 과목이 수학이니까 좀 수학에 집중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영어학원, 과학학원에서 어영부영 보냈던 시간들을 수학학원 복습하는 데 쓰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작성을 하기 시작했는데 오답노트 작성할 때 제가 대원칙으로 삼았던 게 크게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 보통 오답노트 쓸 때 틀린 문제만 많이 하죠. 근데 아마 Snet 이제 강의 듣다 보면은 틀린 문제 말고 너네가 헷갈렸던 문제도 꼭 같이 복습해라. 꼭 오답노트 써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이 맞았지만 헷갈렸던 문제들도 꼭 복습을 같이 하기로 이제 원칙을 정했고 두 번째는 깨끗한 상태로 풀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문제를 딱 이렇게 풀어요. 그 글씨체 안 좋은 친구들 딱 교과서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되게 지저분해 보이죠. 이런 상태면은 뭔가 다시 풀고 싶은 생각이 드나요? 잘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교재를 샀을 때 교재에다가 답만 체크하던지 아니면 답도 다른 공책에다 체크하고 교과서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상태로 뒀어요. 그리고 다시 문제를 풀 때 내가 처음 문제를 마주하는 그 마인드로 풀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더럽게 이제 풀이를 써놓으면은 문제를 똑같이 다시 풀 때 이전에 내가 썼던 풀이 방식을 따라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풀겠다라는 마인드로 책을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했고 문제를 풀 때 항상 연습지에다가 풀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학원 복습을 지속적으로 해서 다행히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동상을 탔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가 아까 조승우 작가님이랑 같은 한일고라고 했잖아요. 한일고를 간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저는 말했던 것처럼 경찰대학을 너무나도 가고 싶었고 중학교 때 그 학생 생활 기록부 요거를 이제 잠깐 발췌를 해보면은 1, 2, 3학년 다 경찰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그리고 한일고라는 학교가 경찰대를 전국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한일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한일고에 진학을 했어요. 뭔가 대학교 캠퍼스 같이 생겼죠. 인조 잔디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깔아서 이제 여기서 막 이제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한일고가 이제 나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는 학교다 보니까 처음 들어갔을 때 성적이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위에 있는 성적이 제 중학교 때 성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년 한 550명 정도 되는데 보통 전교 5등 정도를 하다가 처음 한일고를 들어가서 시험을 딱 봤는데 160명 중에 31등을 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성적표를 보면 어때요? 국어 5등급, 수학 4등급, 과학 4등급, 영어 4등급. 이대로는 서울대 못 갈 것 같죠. 탭스라는 시험은 좀 더 가관이었던 게 저는 이제 학원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토플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탭스라는 시험을 처음 봤어요. 혹시 탭스 들어본 친구 있어요? 한 명, 두 명, 세 명. 서울대에서 만든 영어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한일고는 서울대를 보통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영어 시험들을 보통 입학할 때 보는데 제가 입학했을 때 점수 몇 점 정도였을 것 같아요? 990점 만점이었거든. 몇 점 정도였을 것 같아요? 700점? 또 750. 저 580점이었어요. 그 580점이 여기 왼쪽에 빨간색 박스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 값보다 좀 더 아래였어요. 평균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즘 점수로 환산하면 이게 한 300에서 350점 정도 되는데 그 DC 인사이드 탭스 갤러리가 있어요. 거기 애들이 얘기한 거 보니까 탭스 300 안 나오면 서울대 쓰면 안 된다. 이제 요런 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 580점이라는 게 어떤 점수냐면은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표가 서울대학교 신입생들 이제 탭스 평균 점수들을 쭉 나열을 한 건데 제 점수가 그림 그리는 친구들, 음악하는 친구들, 이제 공부를 거의 이제 안 하는 친구들보다 점수가 낮은 상태였어. 그래서 그건 재앙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할지 진단과 처방이라는 걸 내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내용이 아마 오늘 강의의 좀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친구들 이제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딱 가면 의사 쌤이 보자마자 친구 맹장염이니까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배가 언제부터 아팠어요?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설사는 해요? 다른 증상들 뭐 있어요? 열이 나요? 이런 것들 물어보죠. 그다음에 눕혀가지고 아마 배도 이렇게 꾹꾹꾹 만져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배가 아픈 이유는 너무 많아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어요. 우리 그 서울대 외과 유승범 교수님이신데, 그 머리가 많이 벗겨지셨지만 수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맹장염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맹장염은 이제 우리 왼쪽 배 아래 여기 조그맣게 딸려 있는 장기가 있거든요. 보통 여기에 염증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왼쪽 아랫배가 보통 아파요. 그리고 염증이 있으니까 눌렀다 뗄 때 아파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그럼 이 친구는 맹장염이구나. 맹장염이 정도가 심하면은 이 친구는 수술을 해야겠구나. 심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일단 약만 주면서 좀 경과를 보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확히 뭐가 문제라서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겠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어휘 파트, 문법 파트, 독해 파트로 나눴고, 각각에 대해서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라서 성적이 안 나온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휘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어 자체를 제가 많이 안 외웠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봐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어. 문법 같은 경우에 말했던 것처럼 제가 동사, 명사, 형용사도 구분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문법 기초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봤고, 독해는 어휘가 안 되고 문법이 안 되니까 당연히 글이 안 읽히겠죠. 그래서 어휘랑 문법을 먼저 공부를 빡세게 해놓고 독해를 접근을 하자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찾았어요. 문제를 찾았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맹장염이 있어. 맹장염이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심하지 않으면 약을 쓰면 돼요. 그렇죠? 내 어휘, 문법, 독해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하겠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단어량이 부족한 게 문제니까 책을 하나 정하고 매일매일 얼마만큼 단어를 외울지 좀 구체적인 분량을 정하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본 개념 자체가 부족하니까 일단 기본 인강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처방전을 내요. 내가 지금 어휘 파트에서는 책을 하나 정해서 매일매일 분량을 정해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하루에 20단어씩 매일 외우고, 토요일에는 그 주에 외웠던 100개 단어를 다시 복습을 하겠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인강 듣기로 했으니까 그럼 인강 뭐 들을 건데? 어떤 책으로 공부할 건데? 이런 것들을 정했고,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할 건데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을 받았잖아요. 맹장염이라서 심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일단 약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루에 3번 먹으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으세요. 식전에 먹으세요. 식후에 먹으세요. 구체적으로 약을 어떻게 먹으라고 선생님이 복약 지도라는 걸 해줄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인강은 일단 로즈리 선생님, 저희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는 정승재고 나한테는 조정식이었어. 그래서 이 사람 인터넷 강의를 끊어서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친구들 보니까 요 노란색 단어장을 제일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요 책을 사서 그러면 내가 이 책으로 먼저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우리 스케줄러 쓰죠. 똑같이 저도 무슨 요일, 무슨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하겠다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짰어요. 그리고 요거를 매일 실천을 했어요. 저희 학교가 보통 7시 정도에 이제 일과가 끝났었거든요. 그리고 9시까지 자습 시간이 있고, 잠시 간식 시간 먹은 다음에 9시 반부터 다시 12시까지 자습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자습 시간 동안 어떤 과목을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만큼 공부를 하겠다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요거를 거의 3년 내내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고3 때는 580점이었던 테스트 점수가 880점까지 올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대 원서를 쓰게 됐어요.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내가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언어, 수학, 물리 다른 과목들에도 적용을 했어요. 내가 특히 약한 과목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내가 시문학, 비문학, 아니면은 함수 파트, 수학에서는 함수랑 방정식 파트 이런 부분들 정확히 내가 어디가 약하고 뭐가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했고, 거기에 맞게 처방전을 내려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고등학교 1, 2, 3학년 시간표를 거의 이런 식으로 돌아갔거든요. 거의 루틴화가 돼서 이게 3년 내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다행히 대학을 잘
같습니다. 과목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부 전반에도 요 진단과 처방전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 수업이 뭔가 좀 잘 안 들어진다. 그러면은 수업에 집중을 안 되게 하는 요인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필기를 평소에 잘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졸려. 그래서 잠이 와.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은 필기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는 거예요. 요 슬라이드는 우리 1, 2기 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죠? 기말고사 피드백 페이퍼. 그래서 요 빨간 박스에서 이제 왼쪽 파트 목표 상태와 해결 방안 요거는 이제 친구들이 리더님들이 직접 작성을 했었던 거고 이제 오른쪽은 저랑 같이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추가로 이제 내용을 언급을 해줬던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처방전을 쓰려고 해도 처방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성형외과를 전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리뼈가 부러졌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모르거든요. 나는 정형외과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지금 이 사람 다리뼈가 이렇게 부러졌는데 이거 수술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부목을 대면 됩니까? 똑같아요. 내가 스스로 처방을 못 내겠으면은 주변 친구들 아니면 멘토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그 물어보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 처방전에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매일 보고 있는 거죠. 우리 데일리 플래너. 데일리 플래너도 처음에 쓰면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내가 나름대로 뭔가 공부를 좀 잘하려고 처방을 열심히 내도 잘 안 돼. 뭔가 한 게 없잖아. 그럴 때는 우리 이제 멘토들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들의 도움을 받다 보면은 이렇게 플래너가 이쁘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습 내용을 좀 다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간표를 다시 보면은 복습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죠? 수학 밑에 틀린 문제 다시 풀기 있고 친구들한테 수학 문제 물어보는 시간 있고 영어 인강 들은 다음에 영어 인강 바로 복습하는 시간 있고 토요일에는 그 주 외웠던 단어들 다시 복습하는 시간들이 있고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게 공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복습이라는 거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이거죠. 배웠던 학습 내용이나 연습했던 것을 다시 학습하거나 연습하는 것이다. 우리 복습 이제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 잘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만약 복습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책 펴내놓고 쭉쭉쭉 읽어요. 그죠? 그날 배웠던 거. 그 다음에 나 오늘 복습 다 했다. 이렇게 끝내고 말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학습 목표라는 거를 보면은 항상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스스로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해서 남들한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학습 목표의 키워드거든요. 우리가 복습을 할 때는 이 방식을 꼭 채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개념을 공부해서 이해했다는 말은 내가 이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공부를 해서 복습을 하는 거는 항상 공부의 구멍을 찾는 거고 우리 Snet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의 구멍을 메꾸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해야 된다. 너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Snet 프로그램 하면서 백지 복습도 해봤을 거고 뭐 오답 노트도 만들어봤을 거고 문제 만들기 그날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것들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안 와닿지 않아요? 뭔가 지금 이렇게 뭐 하라고는 하는데 뭐 이거 나중에도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특별히 효과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좀 의아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대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급성 바이러스 감염 학습 목표 봐요. 바이러스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증식 기전을 설명할 수 있다. 감염을 간변 진단할 수 있다. 예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하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 데일리 뷰 하는 것처럼 똑같이 바이러스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내가 그날 배웠던 것들 검사 치료 예방 특징, 검사 치료 예방 특징 각각에 대해서 먼저 카테고리 구조화를 해놓고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지 않아요? 만성 콩팥병의 병인 학습 봐봐요.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열거할 수 있어야 된다. 똑같죠? 그래서 똑같이 만성 콩팥병의 정의, 만성 콩팥병의 위험 인자, 만성 콩팥병의 병태 생리 큰 카테고리를 잡고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 만들기 많이 하죠. 저 똑같아요. 제가 소화기 내과 공부했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왼쪽은 제가 스스로 문제를 낸 거고 오른쪽은 제가 답을 정리를 하면서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부정맥 환자가 갑자기 배가 아프고 토하고 메스껍다고 왔다.
뭘까? 아, 그날 배웠던 게 뭐 저런저런 병이구나. 상하부 위장관을 나누는 구조가 뭘까? 아, 그날 배웠던 게 트레이즈 리가먼트였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서 복습을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설명하기. 제가 말로 내가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저런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노란색 박스랑 빨간색 박스가 제가 필기를 한 내용이거든요. 당연히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뭔가 말로 되게 계속 줄글처럼 쓰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필기를 하면은 사실 이게 내용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복습을 했을 때 그 내용들을 스스로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배웠던 내용들은 말로 제가 그냥 쓰면서 했어요. 그래서 급성 호흡 부전 상태에서는 ABJ라는 검사를 해야 되고 이거는 총 4개의 타입으로 나뉘는데 타입 1, 2, 3, 4는 각각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건 저희 의대 동기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내용들 가져와 본 건데 뭔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은 항상 여기 오른쪽 엄지척 어피치 친구 봐봐. 자기가 스스로 이해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설명을 해줘요. 말로 풀어서. 내가 봤을 때 요 병은 요런 과정 때문에 생기는 병인 것 같아. 어피치가 공부를 잘하죠? 어피치 또 봐봐. 내가 봤을 때 요런 내용은 요런 내용들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고 그것들이 이제 의대생들은 특히 원래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이게 몸에 체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항상 내가 이해한 내용을 남들한테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피치가 여기 왼쪽에도 3번째 안경 쓴 친구거든요. 이제 이 친구가 의대 저희 동기 중에 3등가 해가지고 이제 아산병원 피부과 다니고 있는 친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흉부외과,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마취과, 옆에 정형외과 뭐 이렇게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턴 할 때 사진들 잠깐 가져와봤어요. 인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 사진 보면은 전날 당직 서서 잠 못 잔 상태에서 이제 찍힌 사진이고 그 옆에 사진은 저만 당직이고 다른 친구들은 다 이제 퇴근해서 저 놀리는 사진들이고 아무튼. 그리고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하면서는 이렇게 환자분들이 감사 편지도 써주셔서 뭐 상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 부대 근무하는 사진 이제 의무실 군대 친구들이에요. 앞에 4명이 의무병들 지금 딱 그 군대에 와 있는 20살, 21살 어린 친구들이고 그 뒤에 저 있고 제일 왼쪽에 이제 다른 군의관 선생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개념을 이해했다, 어떤 내용을 복습을 했다라고 말을 하려면 우리가 스스로 개념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공부 습관의 진단과 처방 내리기. 그죠? 그 진단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특정 과목, 특정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파트별로 쪼개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 어휘, 독해로 쪼개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파트들 있잖아요. 나는 삼각함수가 어렵다. 나는 2차 방정식이 어렵다. 어떤 파트를 어려워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정리한 객관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2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처방이 혼자 하기 어렵다면은 주변 친구들이나 우리 멘토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데일리 플래너 매일 작성하는 것처럼 내가 내린 처방을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하면서 복습하기. 계속 얘기했죠.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백지복습이 됐던 데일리뷰가 됐던 오답노트가 됐던 문제 만들기가 됐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총동원해서 스스로 설명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SNF 1, 2기 나공팀 때 이제 우리 저의 리더님들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오늘 여러분들 그 멘토 쌤들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진 남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날 때 우리 양현규 쌤이랑도 그렇고 뒤에 있는 멘토 쌤들이랑 사진을 많이 찍고 좀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고 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또 이렇게 또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희범 쌤한테 셀프 박수 요청하셨지만 한 번 더 큰 박수 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범쌤의 이런 강연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 되게 집중해서 잘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범 멘토님께서 준비해주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뭔가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내 부족한 점을 찾아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또 내가 무언가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우리 또 여러분들이 이번 강연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나공틴 강연까지 좀 집중해서 듣는지를 한번 또 보고 또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께 보상을 드리기 위해서 네, 이게 저희 스몰 빅 클래스 여기 Snet 프로그램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플래너죠.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플래너랑 다르게 정말 우리 Snet 프로그램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보시면은 플래너만 있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는 플래너 옆에 데일리뷰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포스트잇 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거를 그대로 하기 너무 적합한 플래너죠. 그래서 희범쌤의 강연을 잘 들었는지 한번 제가 퀴즈로 체크를 해볼 텐데, 우리 채점은 또 명의이신 희범쌤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들으면서 좀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로 문제를 드리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희범 멘토님의 강연에서 무언가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우리 뒤에 멘토님들 누가 손 빨리 들었는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만 편파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진짜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시. 희범 멘토님의 강연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해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 공부 방법은 뭐였는지 보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우리 여기 금소율 리더님이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이건 맞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리더님께 이거 팀메이트 플래너. 그냥 넘어가기 아쉬우니까 우리 하나 더 해야 되겠죠? 우리 그러면은 방연자이신 희범 멘토님이 직접 한번 퀴즈 내시는 걸로. 너무 공부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기억할까? 제 전공이 뭔지 한번 문제 내볼게요. 저는 무슨 과를 전공했을까? 자,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나 너무 비슷했는데. 한번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제일 뒤에 친구. 정답입니다. 아, 맞나요? 네, 좋습니다. 멘토님 한 번만 이거 좀 받아서 전달해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넘길게요. 저 뒤로 좀 넘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하나 진짜 좀 어려운 거 갈까요? 제가 이런 거 문제 내는 선생님 진짜 싫어하는데, 우리 희범 멘토님의 출신 지역은 어디일까요? 읍까지 맞춰야 돼. 읍까지 맞춰야 돼. 자, 손 내리시고 하나 둘 셋 한번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누구였죠? 저기 가운데에 있으신 리더님 같은데? 네, 맞아요. 맞나요? 아, 좋습니다. 다들 어떻게 이런 디테일한 정보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잘 들으시는지, 네, 뒤로 한번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잘 들어본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은 이제 희범 멘토님 이제 내려가실 텐데, 내려가시기 전에 우리 또 되게 소중한 인연으로 모셨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조금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신 분들 편하게 손 들고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저 질문 있는데. 예.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지금 3년째 없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편하게 손 한번 들고. 뭐 굳이 공부와 관련이 없더라도 그냥 자유롭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군인 아저씨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사 쓰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환자 진단하시는 게 쉬운가요? 환자 보는 게 좀 더 재밌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네, 질문. 랩은 은퇴는 했고요. 취미로 간간히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일단은 저 대학교를 경찰대학,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카이스트 이렇게 세 개를 붙었었고, 이제 두 개 경찰대랑 서울대 중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원서 이제 그 마감하기 전에 저희 용인 지역 경찰서장님이랑 면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담을 하면서 네가 진짜 경찰이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경찰대가 가고 싶은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경찰이 되는 것보단 경찰대가 가고 싶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경찰로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 별로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어서 그러면 그냥 서울대를 가서 뭔가 좀 다양한 경험들을 더 해보겠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을 했었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그때 지금은 아닌데 경찰대학을 가면 사실 군대를 안 가는 거였거든요. 지금 군 생활을 하고 계신 지금은 약간 후회되시나요?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 장교는 좀 길어요. 그 3년 해야 되고 이제 3개월에서 2년 9개월 남았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 최애 노래. 비속어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리더님들 있으니까. 요즘 많이 듣는 거는 그 CK라고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 있어요? 그 멘토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CK라는 사람의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있고, 그 미국의 켄드릭 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슬럼프 왔고 그 제일 심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9월이었거든요. 그 보통 우리가 수능을 11월에 보는데 제 슬럼프가 딱 2달 전에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1등급, 2등급밖에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수능 2달 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때 국어, 수학, 물리가 4등급 나왔어요. 세 과목이. 그래서 진짜 약간 거의 막 울었거든요. 이거 성적 받고 나 수능 망할 것 같은데 이거 대학 못 가겠는데 싶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 해왔다는 자기 확신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어려운 문제들은 다 제껴놓고 기본서를 다시 보면서 맞아 내가 이거 충분히 아는 내용이었지 나 이런 문제 나오면 충분히 풀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다시 좀 찾았던 것 같아요. 또 먼저 앞에 친구부터 할게요. 저 뭐였지? 몇 문제 틀렸는지 세시는 게 빠르지 않나요? 11년 정도 돼가지고 수능 문제가 그 저희는 과학 탐구를 3개 봐가지고 그 탐구 하나가 2등급이었고 나머지는 다 1등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둘 다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구루님이 공부를 도와주신다 하면은 구루님한테 내가 그날 배웠던 문제나 아니면 그 주에 복습했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혼자 쭉쭉 중얼거리면서 읽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내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으면 그러면은 그 부분들을 위주로 다시 공부를 해주면 돼요. 방식은 상관이 없어요. 시간은 만약에 내가 그 주에 복습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문제 틀렸던 문제들 중에서도 뭔가 진짜 몰랐던 문제들이랑 적당히 아는데 틀렸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꼭 필요한 문제들 위주로만 복습을 해도 돼요. 그래서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넘어가는 거는 사실 복습에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니까 1시간 안팎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때는 빡셌는데 지금은 많이 내려간 것 같던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저희 때랑 지금이랑 또 이제 메타가 달라져가지고 요즘은 그나마 어떤지 좀 가까운 한인여고 선배님들 저기 뒤에 계시거든요. 그래요? 어땠나요? 어때요 요즘에? 갈만합니다. 또 질문 더 있을까요? 네. 어떤 거? 독서. 안타깝게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좀 필독서 이런 것들은 잘 안 읽었고 대신에 해리포터를 진짜 좋아해서 해리포터는 전권 다 갖고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거 많이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자체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또 틈틈이 하긴 했다. 네. 원서는 못 읽었습니다. 영어를 못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원서를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음식 초밥 제일 좋아해요. 학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수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근데 혼자 공부가 어렵다면 학원에 도움을 받는 거는 도움이 돼요. 대신에 말했던 것처럼 학원을 그냥 맹목적으로 다니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학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스스로 좀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거를 좀 마련을 하는 방식을 스스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도움 되죠. 당연히 도움 돼요. 네. 네. 아 근데 또 이 메타가 달라져가지고 저희 때는 생기부책이 별로 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진짜 읽었던 책들 썼는데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앞으로 진로랑 좀 관련이 있는 책들 좀 선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요거는 제일 최근에 우리 대학을 들어가신 멘토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네, 제가 답변을 좀 네. 드리자면요. 우리 소율리드님 몇 학년이에요, 혹시?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입시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제 대학교 입시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책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무슨 책 읽었는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책 안 들어간대. 현규 쌤이 책 안 들어갔어. 나 책 안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책을 뭐 읽었는지를 그냥 쭉 쓰는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뭔가 내가 활동한 것들에서 뭐 예를 들어 내가 국어 과목에 나 어떤 책 읽고 무슨 활동했어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야 무조건 내가 1년에 책은 40권을 읽어야 서울대 갈 수 있댔어 하고 안 읽을 때 40권 쭈르륵 넣는 게 아니라 진짜 읽는 게 중요한데 그 안에서도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이걸 왜 읽었지? 거기에서 뭘 느꼈지?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생각하고 발전시킨 점이 뭔데? 이런 점이 조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책을 무조건 많이 읽어야 되냐 하면은 그의 대답은 X. 근데 책 읽는 게 여전히 중요하냐? 그럼 그 정답은 O입니다. 또 더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자습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6시 정도에 수업이 끝났고 1시간 정도 점심 시간 그 저녁 시간 있은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자습, 9시부터 9시 20분까지 뉴스 틀어줬거든요. 뉴스 보고 9시 20분부터 자정까지 자습. 딱 요 세트였어요. 그때 이후로는 학교 문을 걸어 잠궈가지고 공부를 더 못하게 막았고 저는 기숙사 학교였으니까 그때 말고는 공부할 장소가 없거든요. 딱 7시부터 12시까지.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한일고에서 네. 방에 주말에 주말에 공부하죠. 공부하고 근데 이제 자유 시간들이 좀 있으니까 그때 축구하고 싶은 친구들 축구하고 저희는 핸드폰 소지가 불가능하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유튜브는 못 보니까 이제 컴퓨터실 가서 이제 만화 밀린 거 있으면 좀 보고 이제 다시 자습 시간에 공부하고. 제일 뒤에 친구부터. 학생 시절 남고라서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네. 조 작가님.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코멘트를 아끼겠습니다. 또 더 질문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서울대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서울대 가도 이제 너무 개차반으로 산다. 진짜 막 맨날 막 놀러 댕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막 학사 경고 받는다 하면 잔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들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아니에요. 들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 매일은 아니고 연락 오세요. 뭘로 근데 연락 오냐면 공부 잘해라 이런 거는 알아서 하니까 운동하라고 밥 잘 챙겨 먹었니? 이런 것들. 살찌우지 말라고 저는. 네, 뒤에 멘토님들은 어떠세요? 저기 멘토님들 다 서울대 분들이니까 어떻게 서울대 와서 나는 부모님이 하시는 잔소리가 줄었다. 그래도 좀 줄었고. 거의 다 줄었는데. 나는 여전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자식 사랑으로 하시는 소리니까 우리가 서울대를 간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바뀌는 게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의 잔소리는 또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우리가 60살 먹고 80살 먹고 해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애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이제 한 2개 정도만 더 받아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없으시면 괜찮고 혹시 멘토님 중에서도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요. 몸이 아픈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는 범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의대생이에요? 약대? 저 근데 혼밥 하는 데밖에 몰라가지고 나중에 그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서울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관악산에 있는 게 있고 우리 이렇게 희범 멘토님이나 저기 뒤에 멘토님처럼 뭔가 의대, 약대, 간호 이런 좀 의사 병원 관련된 거를 하면은 저기 이제 서울 북쪽에 해화라는 지역에 있는 다른 캠퍼스에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여쭤보신 겁니다. 네, 또 아까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첫사랑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26살 때였고요.
아 진짜로 진짜 26살. 아 그러니까 첫사랑이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랑하지 않았다. 깊지 않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깊지 않았다. 26살 때였고 그 악기 하는 친구였어요. 국악기 하는 친구였고 그 조승우 작가님이랑 엄청 친한 그 누님이 계신데 누님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반해서 소개팅을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잘 만났답니다. 사귀었지 그러면 첫사랑인데. 네, 그래서 이 첫사랑. 혹시 질문 있는 거예요? 진짜 찐막으로 하나. 찐막.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네. 우리 S랩 친구들이 우리 리더님들이 많이 또 이렇게 분명히 저번 캠프 때는 다 애기였는데 그쵸? 첫사랑 얘기를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뭐 멋진 강연에 이어서 질의응답까지 해주신 우리 황희범 멘토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시간이 1시 21분인데요. 이 뒤에 이제 나공진 콘서트 강연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강연이 3개나 이어서 되다 보니까 우리 리더님들 아까 보시니까 조금 피곤하셔가지고 약간 조시는 분들도 있고 할 텐데 지금 제가 한 잠시만요. 예라멘토님 혹시 밖에 더 있나요? 네네. 네, 어느 정도 빈자리가 다 차가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만 더 다 오시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일부 또 황희범 멘토님의 강연을 잘 들어봤고 또 엄청 도움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조금만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면 결국은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뭔가 내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해서 그거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마치 의사가 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혼자 하면 어려울 때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우리처럼 우리 멘토님들, 뭐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께 처방을 요청해라. 그런 거 있었고 내가 어떤 걸 공부했을 때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희범 멘토님의 강연보다 더 훌륭할 수도 있는 우리 동료 리더님들의 나공팀 콘서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 이제 보이시죠? 아직 요 상품이 조금 많습니다. 2, 4, 6, 7 개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또 퀴즈 이렇게 해서 나눠 드릴 건데 뭐 시작하기 전에 약간 분위기를 조금 띄우고자 이거 하나 걸고 제가 뭔가 이런 컨테스트를 조금 해보죠. 아무래도 좀 많이 노력을 기울이신 리더님들이 받아가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서 자, 나는 오늘 여기서 내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아. 손 한번 들고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씩 들어볼게요. 여기 네, 예영 리더님 어디서 오셨나요? 사천이 어디 있죠? 경남이죠. 경남 사천보다 난 멀다. 네, 부산? 오케이, 부산이 지금 1위인 것 같아요. 사천보다 부산이 먼 것 같아요. 네, 소정 리더님 또 부산, 똑같고 동률이고 나는 부산보다 더 멀다. 소율? 해운대? 부산 어디죠? 부산 밑에 쪽이에요. 오케이, 여기 김해? 지리 잘 아시는 분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부산보다 김해가 뭔지. 멀어요. 그 다음에 나 김해보다 멀다. 저기 제주. 지금 바다 건너온 사람이 나왔어요. 오늘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이거 이기실 분 계신가요? 나 제주보다 멀다. 제주보다 먼 분 안 계신가요? 네. 제주에서 오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시유 리더님께 가장 멀리서 와주신 우리 시유 리더님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대단해요. 우리 S랩 이 콘서트가 나공팀 콘서트가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만큼 정말 간절한 분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우리 나공팀 콘서트 발표하시는 분들 이 부담 가지셔야 돼요. 제주에서도 보러 오신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그러면은 첫 순서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순서는요. 얘기만 이 제목만 들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7학년이었던 내가 진짜 중학생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다음 발표자 분은요. 우리 S냅 3기, 6기에서 활동해 주셨던 김보미 리더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써주시고. 네, 여기 장비 세팅이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최첨단 기술이 가동 중이라서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보미 리더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미 리더님께 큰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기 S냅을 수료하고 현재 6기에 참여 중인 중학교 1학년 김보미 리더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7학년이었던 제가 진짜 중학생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목록들은 저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일상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어때요? 많이 공감되시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뇌 빼고 생활하던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45분으로 늘어난 수업제가 7교시, 그리고 쏟아지는 각종 수행평가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다 못해 그냥 아예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중학교에 와서 본 국어 수행평가 중 하나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토의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와 저희도 친구들은 대충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토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결국 이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죠? 네? 몰라요? 누구시죠? 맞습니다. 바로 조승우 작가님입니다. 조 작가님 강의를 들으며 작심 3일도 아닌 작심 1일을 고수하던 제가 처음으로 플래너를 이틀 이상 써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에는 깨끗한 플래너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S냅을 하며 제 플래너가 점점 다채롭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플래너를 열심히 쓰게 된 계기는 바로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제가 자존심이 매우 센 편인데요. 저희 반 리더님들과 멘토님이 보고 계시기에 매일 목표한 계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닌 다른 리더님들의 플래너 사진인데요. 다른 리더님들의 플래너를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서로 힘이 되는 댓글을 남기며 나도 할 수 있다는 건강한 자극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또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바로 3분 복습입니다. 저희 학교는 본종이 울리기 전에 예비종이 울리는데요. 그때 자리에 앉아 이전 수업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 밤 플래너를 작성하며 데일리 리뷰를 통해 당일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저만의 맞춤 교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S냅 공부 방법입니다. 저는 이 공부법을 토대로 국어를 비롯한 모든 과목에서 좋은 통지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도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당일 복습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줌 스터디와 러닝메이트를 3개월 동안 참여하였습니다. 모닝타임에 참여하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매우 진짜 엄청나게 힘들지만 학교에 가기 전 단원평가나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줌 스터디를 통해 받은 장학금을 조금씩 모아가서 지금 거의 조 작가님과 재산이 비슷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 하루도 플래너를 쓰지 않았던 제가 이제는 스스로 계획을 이뤄냈다는 성취감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감이 다시 플래너를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이러한 성장 선순환이 저를 더욱 변화시켰습니다. S냅을 통해 저는 진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매일 당일 복습을 한 지 5개월, 복습은 하나도 하지 않았던 제가 자연스레 책상에 앉아 그날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공부의 주인이 되어 책임감을 가지고 계획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짜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던 수동적인 공부에서 비로소 공부의 주인공이 된 능동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만의 노하우도 생겼고 덕분에 3기 S냅 온라인 발표로 사회가 설렘이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사회를 재미있게 공부하는 법을 강연하기도 했습니다. S냅 3기 수료생 리더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저 아시나요? 어머, 꽤 많이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덕에 학교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할 수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방송부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방탄소년단을 덕질하는 즐거운 생활도 균형 있게 해내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이렇게 플래너와 당일복습이라는 매일의 성공들이 쌓여 나에 대한 믿음을 길러가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어보세요. 물론 잠이랑 재력이 아닌 진짜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 잠재력 말입니다. 플래너, 당일복습, 줌 스터디 단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공부, 자신만의 방법으로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이 학기를 자신감과 함께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와의 작은 약속을 세우고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다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마음먹었던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집에 들어가서 꼭 이루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 하나를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 보세요. 분명 새로운 여러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초등학교 7학년이 아닌 진짜 중학생이 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미 리더님의 멋진 발표를 들어보았고요. 왜 초등학교 7학년이라고 했었는지 궁금했는데 뭔가 초등학교와 달라지지 않은 생활을 하던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나를 이제는 진짜 초등학생 생활이 아니라 중학교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노력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발표였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발표해 주셨던 보미 리더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보미 리더님 잠시 기다려주시고 우리 또 퀴즈 타임이 찾아오죠. 제가 들으면서 어떤 퀴즈를 낼까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또 제가 내는 것보다는 강연의 주인이었던 우리 보미 리더님이 직접 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보미 리더님께서 뭔가 내 강연을 진짜 잘 들은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퀴즈는 뭘까 생각하고 문제를 내주시면 한번 정답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약간 공부 아닌데 혹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제 재산이 혹시 얼마 정도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지금 말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저기 저쪽에 맨 뒤에 청 자켓 입으신 리더님.
정답입니다. 아, 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아주 뭐 학습 능력이 좋은가 봐요. 제가 하던 장난이었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배워가지고 해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내려가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래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퀴즈는 아닌데요. 우리 보미 리더님의 결국 발표에서 핵심은 뭔가 모여도 좋으니까 뭔가 나만의 스스로 지켜나갈 약속을 하나 정해서 꾸준히 실천해보자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이 또 곧 끝나가고 우리가 2학기를 맞이해야 될 텐데 나는 2학기에 이런 약속을 스스로 정하고 지켜나가겠다. 요거는 빨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겠죠. 우리 아까 여기 한 60명 있다 했나요? 60명 앞에서 난 2학기 때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서 내 2학기에 스스로 지켜나갈 약속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가 빨랐나요? 네, 그러면 네 저희 손 네 맞아요. 저랑 지금 눈 마주쳤어요. 네, 일어나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기소개 짧게 하면서. 우선은 몇 기 어느 반에 누구십니까? 아, 네. 5기 SR 반의 이하진 리더님 맞나요? 네, 하진 리더님이라고 하고요. 우리 하진 리더님이 2학기 때 지켜나갈 나만의 약속은요? 차오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날 저희 집에 칠판에 적어서 부모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날 칠판에 적어서 우리 부모님께 설명드리는 우리 보미 리더님의 강연과 함께 앞타임 희범쌤의 강연까지 잘 접목시킨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미 리더님의 강연에 대해서 두 가지 퀴즈, 질의응답 같이 해봤고요. 혹시 보미 리더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한 두 분 정도 받아볼까 하는데 있으실까요?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보미 리더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가장 발전했다고 느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에요? 저는 이걸 통해서 국어 사회가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진짜 국어 사회를 엄청 못했었는데 국어 선생님이랑 같이 지문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하신 말씀을 그날 정리해 보니까 훨씬 이해도도 높아지고 또 사회는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손으로 적어보면서 암기가 잘 되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미 리더님께 혹시 질문 하나 정도 더 해주실 분 계실까요? 네, 여기 앞에. 저 아까 나왔던 그 AI 관련해서 토의하는 내용이 가장 어려웠는데 그거는 이제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서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과학 논술형 수행평가가 있었어요. 과학 논술형으로 이제 그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베낀 건 아니고 도움을 받아서 제 걸로 만들어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은 또 워낙 인공지능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니까요. 우리 보미 리더님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인공지능 GPT 같은 거 사용하더라도 내가 그걸 그냥 베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직접 팩트 체크도 하고 잘 조사하면은 너무나도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강연 보여주신 우리 보미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미 리더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연이 지나갔고요. 이제 그 다음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내용인지 짐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제목인 것 같아요. 되게 궁금해지는데 우리 수만 개 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발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백유리 리더님을 또 큰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net 5기를 수료한 중학교 1학년 백유리 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학교에 들어와서 수행평가를 망해보고 깨달은 팁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 SNL 리더님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저처럼 실수하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해서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행평가 망하고 나서 깨달은 팁, 일명 수만개 팁 첫 번째입니다. 공지사항과 채점 기준을 잘 확인할 것입니다. 제 첫 수행평가는 과학, 지속가능한 미래기술에 대한 포스터 쓰기였습니다. 실제 과학 수행평가 공지는 이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행평가를 잘 보고 싶다면 잘 보는 것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 것 같나요? 무엇일 것 같나요? 정답이 나왔나요? 아직 정답이 안 나왔나요? 그러면 정답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공지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의 예시를 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공지사항의 성취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는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을 조사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해서 수력 발전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력 발전은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이기는 했지만 첨단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수력 발전을 열심히 찾고 고민해서 이렇게 수행 준비를 해나갔죠. 그리고 수행평가 3일 전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랴부랴 밤을 새며 남은 3일 동안 촉박하게 새로 자료를 준비해서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겨우 마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3일 동안 죽어라 벼락치기 한 덕분에 결국 A 학점을 받긴 했지만 만약 이게 더 중요한 시험이었거나 3일이 아니라 하루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행착오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수행평가 안내 혹은 공지사항을 정말 꼼꼼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이 첫 수행평가 이후로 이 안내 공지사항 프린트물을 꼭 잘 챙겨서 보관하고 채점 기준을 확인하고 나서 수행평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깨달음 덕분에 저는 사회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그 수행평가는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서술형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시는 교과서에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이전에 저였다면 이 조건을 보지 못하고 또 교과서에 있는 예시로 수행평가를 준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과 달리 공지를 잘 보고 내용을 준비했고 그 덕분에 지난번처럼 벼락치기 하지 않고도 A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앞으로 수없이 많은 수행평가에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면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채점 기준이나 과제의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수행평가 망하고 나서 깨달은 팁 2번 수업 좀 제대로 듣자입니다. 어느 날 저는 과학 시간에 생물 분류 체계에 따라 생물을 분류하는 수행평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분명 공부를 따로 하거나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대로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당일 수행평가 문제는 비어있는 마인드맵 빈칸에 이 내용을 채워넣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문제를 받자마자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 결과는 반에서 두 그룹으로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수업을 제대로 들은 학생들과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들. 제대로 듣지 않은 학생들 중에 이 수행평가를 다 맞을 수 있었던 친구는 아무도 없었고 대부분 B나 C 학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날을 계기로 저는 수행평가를 잘 칠 수 있는 두 번째 비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이 수행평가 준비의 지름길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를 방에서 재료를 준비하는 것보다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가지고 절대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을 하지 않고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행평가 망해보고 깨달은 팁 3번. 바로 아코디안 파일로 수업 자료 프린트물 잘 정리하기입니다. 여러분, 수행평가할 때 준비물을 바로바로 못 찾아서 시간이 부족했던 때가 있으신가요? 네, 전 많아요. 여러분 없나요? 다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진 자료가 필요한 사회 수행평가 때 사진 자료를 못 찾아서 수행평가를 볼 시간이 부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막상 자료를 제때 못 찾아서 수행평가를 망할 뻔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수행평가가 하루에 여러 개가 진행될 때도 있고 필요한 자료가 있어 챙겨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료가 섞이면 마지막으로 준비할 시간도 사라지고 자료를 찾아내는 데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세 번째 수만개 팁은 수행평가 안내지와 수행평가 때 필요한 자료를 따로따로 준비할 수 있는 칸이 많은 아코디안 파일을 잘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코디안 파일을 써보니 다양한 프린트물 정리 등 수행평가뿐만 아니라 학교의 각 교과목 수업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아코디안 파일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집 돌아가시는 길에 다이소를 들러 아코디안 파일 하나 사서 집에 돌아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하나 드시고요. 언젠가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작할 때도 기본에 충실하고 끝날 때까지 기본을 잊지 않는다. 이 말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시행착오도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대단하고 거창한 것보다는 기본부터 제대로 챙겨가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본을 제대로 챙겨 나간다면 중학교 생활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모든 순간이 실패보다는 성공으로 채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가 기본을 다져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 실패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런 팁들인데 이런 귀중한 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는 거는 나는 이런 실수를 해서 배운 게 있는데 내가 이걸 알려줄 테니까 우리 리더님들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냥 성공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남의 이런 팁을 얻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소중한 경험을 나눠준 우리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역시 퀴즈 타임 또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리더님이 한 문제 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내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수만개 팁 우리 세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서 일단 하나 먼저 물어볼까요?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수만개 팁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 하늘색 셔츠 입고 네, 맞아요. 네, 공지사항이랑 채점 기준 잘 확인하게 맞나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뭐 있을까요?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만 물어보는 거였으니까 일단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리더님께서 말씀하지 못하고 빼먹으신 거 하나 포함해서 수만개 TV 전체적으로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총 정리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하나, 둘, 셋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여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수만개 TV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행평가 공지사항 잘 확인하기, 평소에 수업 꼼꼼히 듣기, 또 아코디언 파일을 활용해서 수행평가 안내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물까지 잘 챙겨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퀴즈 2가지 한번 풀어봤고요. 혹시 규리 리더님께 질문 하나 정도 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우리 규리 리더님께서 설명을 또 너무 잘해주셔서 모두 괜찮으신가 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규리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네, 앞에 나오면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규리 리더님의 강연까지 또 들어봤고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순서가 또 왔네요. 우리 나의 부족함 극복기라고 하는데요. 약간 제가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제가 리허설 때 봤는데 정말 저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 김현지 리더님을 또 큰 박수로 맞아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S냅 4기를 수료한 중학교 2학년 김현지 리더입니다. 제가 공부하며 느낀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 5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영수 중에서도 수학이 가장 큰 난관이었죠. 특히 4칙 연산이 너무 느려서 5학년 때 4학년 연산 문제집을 4권이나 풀었고 항상 연산과 개념 문제집을 함께 병행해서 풀었습니다. 기초 다지기가 급해 난이도 있는 유형의 문제는 손도 못 대었습니다. 이렇게 개념, 연산을 병행해 푸는 것을 6학년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양에 비례해 틀리는 문제도 많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문제를 틀릴 때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 성격 때문에 엄마와 많이 싸우기도 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에겐 아주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 알루미늄 멘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저도 저만의 방법으로 부족한 점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그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족한 나도 분명한다입니다. 중학교 입학 후부터 시작한 나만의 방법 찾기는 1학년 2학기가 조금 넘어서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방법의 핵심은 난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부족한 부분이 방정식의 증가감소 활용 문제였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왜 계속 틀리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니 글로 쓰인 문제를 다시 식으로 써내는 일종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경험 부족의 문제였고요. 제 부족한 점을 파악한 뒤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 여쭈어 보기도 한 문제를 30분 동안 붙잡고 있기도 해봤습니다. 틀린 문제는 이해가 될 때까지 오답노트를 작성했고요. 저는 제가 가진 부족한 점이 왜 생겼는지 찾아내려 노력했고 다시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부족한 점을 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안 된다고 자책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기보단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준 건 무엇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내고 말 테다 하는 강력한 목표의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시험 성적 수학 100점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표를 이루고자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부터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은 제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풀었던 총 14권의 문제집들인데요. 그 결과 초등학교 5학년 때 연산조차 안 돼서 4학년 연산 문제집을 풀던 저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99.5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나올 타이밍이죠? 하지만 너무 자만했던 탓일까요? 2학년 첫 중간고사 때에는 92점이라는 낮아진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 이제 수학 잘하네? 라는 자만심으로 솔직히 공부를 덜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후 저는 S냅을 만났고 멘토님과 조승우 작가님의 동기부여와 따뜻한 당근에 오르락내리락 하던 의지를 부여잡아 열심히 기말고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말고사에서 최종 96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겨우 4점 올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꾸준함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을 극복한 세 번째 방법은 나에게 보상 주기입니다. 저는 한 번 실패하면 마음고생과 자책을 길게 또 심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은 그림 그리기, 노래 듣기, 글쓰기인데요. 이 세 가지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면서 긍정적인 기운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의 친구들은 게임하기, 노래방 가기, 일요일에는 잠만 자기 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혹시 아직 없으시다면 좋아하는 것 하나 정도는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지쳤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족한 부분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솔직히 저는 제가 남들보다 뒤처지고 부족하다는 것에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고 인정하기도 싫었습니다.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 도착하는 순서는 출발하는 순서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나 자신을 믿고 꾸준히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원했던 곳에 닿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리더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를 꿋꿋하게 버틴 나에게 자랑스럽다고, 고맙다고, 내일도 잘 부탁한다고 힘들었던 우리는 그런 한마디를 가장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쉬고 싶고 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도 이 학기 다시 한번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분명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실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저의 성장도 리더 여러분의 성장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지 리더였습니다. 네, 너무너무 되게 깊은 생각을 또 같이 공유를 해준 우리 현지 리더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제가 이미 우리 리더님들과는 한 10년 이상 또 터울이 생길 텐데 저도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이고 뭐 알고는 있지만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인데 우리 현지 리더님이 벌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리더님들께 공유를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현지 리더님 발표에 대해서 또 짧게 퀴즈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현지 리더님 발표에서 크게 한 3가지 정도 뭔가 나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자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뭔가 3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2가지 나는 얘기해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네, 여기 네 웃었던 방금 그 친구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은 어떤 것들이었냐면요. 뭔가 부족한 나도 분명한 그냥 나다.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못했지, 나 왜 이런 게 부족하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구나 받아들이되 뭔가 이 부족한 점이 왜 생겼는지,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수정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자 이런 것들이었고,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거나 막 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나는 하루하루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내자 이런 것들이었고, 얘기를 안 해주셨던 세 번째 부분은 그런 나를 응원해주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내가 뭔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분을 이제 모셔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한 분은 또 우리 감동적인 마무리 멘트가 있었으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여기 모인 S냅 수료생들이잖아요. 우리 또 이제 아까는 2학기의 목표를 한번 세워봤었는데 우리 한번 2학기에 잘해보자라고 한번 격려의 메시지를 말씀해 주실 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열기가 빨랐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은 일어나서 짧게 자기소개와 함께 우리 S냅 리더들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몇 기 몇 반의 누구신가요? 네, 5기 SS반. 네, 5기 SS반의 김라이 리더님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라이 리더님, 우리 발표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일어나서 뭔가 내 이름을 밝히고 우리 여러분들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을 텐데 용기 있게 손들고 얘기해준 우리 라이 리더님도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또 멋지고 감동적인 발표해 주셨던 우리 현지 리더님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나공팀 콘서트 준비된 강연들을 다 같이 한번 봤는데요. 우리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발표까지 잘 해주셨던 우리 세 분의 리더님들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이제 준비된 행사들은 다 끝이 났고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어떤 시간이죠? 안 들리는데? 먹고 싶은 거 맞죠? 무슨 시간? 오케이, 네, 간식 이제 멘토님들이 잘 배부해 주실 테니까 앉으신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간식 배부해 드릴 거고요. 간식 먹으면서 편하게 이렇게 좀 휴식도 취하시고 여기 계신 멘토님들과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뭐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면서 시간 잘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